여러분 안녕하세요. 속전속보TV입니다. 오늘은 정말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이 사건이 자율주행 업계의 판도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구글의 웨이모는 도로 한복판에 멈춰 섰는데 테슬라는 아무 문제 없이 달렸거든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게 테슬라 주가와 우리 투자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럼 오늘도 핵심만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정리해 볼게요. 12월 20일 현지 시간 오후 1시 9분경 샌프란시스코에서 변전소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로 인해 약 13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는데요. 도시 전체의 30%가 암흑천지가 된 겁니다. 신호등이 꺼지고 지하철이 멈추고 크리스마스를 앞둔 주말인데 상점들도 문을 닫았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시나요? 이게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구글의 자회사 웨이모가 운영하는 로보택시들이 도로 한복판에서 일제히 멈춰버린 거예요. 비상등만 깜빡이면서 교차로를 막고 서 있는 웨이모 차량들 때문에 교통체증이 더 심해졌습니다. SNS에는 멈춰선 웨이모를 담은 영상이 퍼져나갔고 시민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한 주민은 웨이모 택시들이 길 한복판에 멈춰 서 있었다고 증언했고요. 결국 웨이모는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어리어 전역에서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고 긴급 공지를 올렸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해프닝일까요? 아니면 자율주행 기술의 본질적인 한계를 보여주는 사건일까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도시에서 테슬라 FSD를 탑재한 차량들은 아무 문제 없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X 계정에 테슬라 로보택시는 샌프란시스코 정전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고 올렸는데요.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웨이모는 라이다 센서와 고정밀 HD 맵에 의존하는 시스템입니다. 신호등 정보를 맵 데이터와 대조하면서 주행하거든요. 그래서 신호등이 꺼지면 시스템이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테슬라는 카메라와 AI 기반의 비전 올리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수십억 마일의 실제 주행 데이터와 시뮬레이션으로 학습했기 때문에 신호등이 꺼진 상황도 학습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걸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웨이모는 마치 내비게이션만 보고 운전하는 초보 운전자 같고 테슬라는 수만 시간 운전 경험이 있는 베테랑 택시 기사 같은 거예요. 내비가 먹통이 되면 초보는 당황하지만 베테랑은 그냥 상황 판단해서 달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차에 타고 싶으신가요? 치킨 한 마리 값 정도 더 내고 안전한 차를 타실 건가요? 아니면 불안하게 반값 택시를 타실 건가요? 이제 또 하나의 빅뉴스로 넘어가 볼게요. 12월 19일 미국 델라웨어주 대법원에서 역사적인 판결이 나왔습니다. 2018년 테슬라가 머스크에게 지급하기로 한 560억 달러 규모의 보상 패키지가 합법이라는 판결입니다. 우리 돈으로 약 200조 원이 넘는 금액인데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지난해 하급심에서는 이 보상 패키지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었습니다. 머스크가 테슬라를 지배하고 있어서 이사회 승인 과정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라는 이유였죠. 그런데 대법원이 이걸 뒤집은 겁니다. 재판부는 하급심의 취소 처분이 너무 가혹했다고 지적하면서 머스크가 6년간의 시간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지 못하게 하는 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로 머스크의 테슬라 지분율은 현재 약 13%에서 20% 이상으로 올라갈 전망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머스크가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해야 로보택시나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위험한 AI 전략을 밀어붙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회사에서 연봉 협상 끝나고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게 된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판결 직후 머스크의 순자산이 7,49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1,100조 원인데요. 개인 재산이 7천억 달러를 넘어선 건 인류 역사상 머스크가 처음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이 안 오시죠? 비교를 해드릴게요. 우리나라 내년 정부 예산이 약 728조 원입니다. 머스크 개인 재산이 대한민국 정부 예산의 1.5배라는 거예요.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약 350조 원인데 머스크 혼자서 삼성전자를 3개 살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솔직히 상상이 안 가는 숫자죠? 세계 2위 부자인 구글 공동 창업자 레리 페이지와의 격차도 약 5천억 달러 가까이 벌어졌습니다. 이 정도면 그냥 혼자 다른 리그에서 뛰고 있는 수준입니다. 여러분 월급 300만 원 받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돈을 모으려면 몇 년이 걸릴까요? 계산기 두드려 보시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냥 영원히 못 모으는 금액이에요. 여기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런 글로벌 투자 정보들을 어디서 빠르게 받아보고 계신가요?
저희 속전속보TV 텔레그램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핵심 뉴스들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미국 장이 열리기 전에 체크해야 할 정보들, 장중에 나오는 속보들, 그리고 다른 투자자분들과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에요. 무료로 운영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링크 확인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테슬라 주가 현황을 살펴볼게요. 12월 22일 월요일 기준 테슬라 주가는 488달러 73센트로 마감했습니다. 전일 대비 1.56% 상승이에요. 거래량은 8,660만 주로 평균 대비 약간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테슬라가 현재 사상 최고가 근처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겁니다. 12월 17일에 찍은 장중 최고가가 495달러 28센트였는데요. 지금 거의 그 수준까지 회복한 상태입니다. 올해 들어서만 25% 넘게 상승했고요. 2010년 상장 이후로 따지면 무려 38,000% 이상 올랐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상장 때 100만 원 넣어놨으면은 지금 38억 원이 됐다는 겁니다. 강남 아파트 한 채의 값이 아니라 몇 채 값이에요. 물론 과거 수익이 미래를 보장하진 않지만 테슬라의 성장 스토리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은 이 열차에 이미 타고 계신가요? 아니면 아직 역에서 기다리고 계신가요? 자, 이제 테슬라의 미래 먹거리, 로보택시 사업 현황을 살펴볼게요. 현재 테슬라는 텍사스 오스틴에서 32대의 로보택시를 테스트 중입니다. 이 중 3대는 이미 안전 요원 없이 무인으로 운행하고 있어요. 아직 고객을 태우진 않고 테슬라 직원들만 탑승하고 있지만 이게 엄청난 진전입니다. 캘리포니아 베이 에어리어에서도 130대 정도의 차량이 테스트 중이고요. 캘리포니아주에만 약 1655대의 차량과 798명의 운전자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아직 캘리포니아에서는 무인 테스트 허가를 받지 못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안전 요원이 탑승한 상태로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머스크는 3주 안에 오스틴 차량에서 안전 모니터를 완전히 제거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게 실현되면 테슬라의 완전 무인 로보택시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는 겁니다. 지금 테슬라가 안전 요원 한 명당 시간당 25에서 30달러를 지급하고 있거든요. 이게 1년이면은 차량 한 대당 약 26만 달러, 우리 돈으로 3억 5천만 원 정도입니다. 무인화가 안 되면은 수익이 안 나는 구조라 이게 정말 중요한 마일스톤이에요. 그리고 테슬라의 전용 로보택시 차량인 사이버캡도 최근 자주 목격되고 있습니다. 베이 에어리어에서 비 오는 날에도 테스트하는 모습이 포착됐고요. 일부 쇼룸에는 생산 버전에 가까운 신형 사이버캡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버전을 보면은 몇 가지 변화가 있는데요. 먼저 트렁크가 재설계됐고요. 휠을 위해 돌출 부분이 매끄럽게 덮였습니다. 내부 안감도 기존 천 소재에서 플라스틱이나 고무 재질로 바뀌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비나 눈이 오면은 승객 옷에서 물이 떨어지잖아요. 천은 젖으면 냄새가 나니까 관리가 편한 소재로 바꾼 겁니다. 프레임리스 윈도우도 적용됐는데요. 이건 제조 공정을 단순화하고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21인치 대형 스크린은 대시보드에 거의 평평하게 붙어 있고요. 새로운 앰비언트 조명과 USB-C 포트도 추가됐습니다. 여러분, 이 차 안에서 넷플릭스 보면서 출퇴근하는 상상 해보셨어요? 지옥철에서 시달리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을까요?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FSD도 글로벌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최근 두바이 왕세자를 만난 자리에서 UAE에 다음 달 FSD 감독형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UAE에는 수만 대의 테슬라가 있는데요. 호주처럼 소셜미디어에서 FSD 체험기가 퍼지면서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호주에서는 FSD가 출시된 후 현지 언론들이 호주에서 운전은 다시는 갖지 않을 것이다라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한 기자는 FSD로 어느 정도 운전해보면 그것 없는 삶은 상상하기 어렵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어요. 이게 그냥 마케팅이 아니라 실제 사용자들의 체험에서 나온 반응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처음 스마트폰을 쓰기 시작했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처음엔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데 한번 쓰고 나니까 피처폰으로는 절대 못 돌아가잖아요. FSD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경험하면은 다시는 직접 운전하고 싶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유명 헤지펀드 매니저 빌 에크먼이 흥미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스페이스X를 자신의 퍼싱 스퀘어 스파크와 합병해서 상장시키자는 건데요. 이게 테슬라 주주들에게 왜 중요할까요? 에크먼의 제안은 이렇습니다. 테슬라 주식 한 주당 0.5 스파스를 배당처럼 지급하고요. 이후 스파스 하나로 스페이스X 주식 2주를 행사할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테슬라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스페이스X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공짜로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 테슬라 500주를 가지고 계시면은 250개의 스파스를 받게 됩니다.
또 이걸 행사하면은 스페이스X 주식 500주를 살 수 있고요. 안 하고 싶으면은 그냥 시장에서 팔아도 됩니다. 마치 백화점에서 주는 사은품 교환권 같은 거예요. 쓸 수도 있고 중고로 팔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아직 머스크가 공식적으로 언급한 건 아니라서 지켜봐야 하지만요. 만약 실현된다면 테슬라 주주들에게는 횡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밝은 면만 있는 건 아닙니다. 투자에는 항상 리스크가 따르잖아요.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전기차 판매 부진 문제가 있습니다. 테슬라는 2024년에 179만 대를 판매했는데요. 이게 전년 대비 1% 감소한 수치입니다. 2011년 모델 S 출시 이후 처음 있는 연간 판매 감소예요. 2025년에는 상황이 더 안 좋아서 3분기까지 전년 대비 6% 감소했습니다. 월가에서는 4분기 판매량을 약 45만 대로 예상하는데요. 연간으로 보면은 167만 대 수준으로 전년 대비 7% 역성장입니다. BYD 같은 중국 업체들이 저가 전기차로 치고 올라오면서 경쟁이 치열해진 영향이에요. 그리고 캘리포니아 DMV가 테슬라의 오토파일럿과 FSD 광고가 소비자를 오도한다고 판결했습니다. 60일 안에 시정하지 않으면은 딜러 라이센스가 30일간 정지될 수 있어요. 이런 규제 리스크도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투자는 도박이 아니잖아요. 리스크를 알고 들어가는 것과 모르고 들어가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자, 오늘 많은 내용을 다뤘는데요. 정리해 볼게요. 샌프란시스코 정전 사태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습니다. 웨이모와 테슬라의 근본적인 기술 차이를 보여준 사건이었어요. 센서와 지도에 의존하는 시스템 vs AI와 학습 데이터에 기반한 시스템, 어떤 게 더 미래에 적합할지는 이번에 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머스크의 보상 패키지가 확정되면서 테슬라의 경영 불확실성도 해소됐고요. 로보택시와 사이버캡 사업은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FSD는 글로벌로 확장 중이고요. 물론 전기차 판매 부진이나 규제 리스크는 있지만 테슬라의 미래 성장 스토리는 여전히 매력적입니다. 중요한 건 이런 정보들을 빠르게 얻고 판단하는 겁니다. 남들보다 한 발 먼저 움직이는 게 투자에서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은 오늘 이 영상을 통해 한 발 앞서가고 계신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남겨주세요. 테슬라 투자하고 계신 분들 앞으로 전망이 어떻다고 보시나요? 로보택시 사업이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텔레그램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핵심 투자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장전 체크 포인트, 장중 속보, 그리고 다른 투자자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까지 함께 공부하고 정보 나누면서 성장하는 커뮤니티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영상 설명란 링크 확인해 주시고요. 무료니까 부담 없이 들어와 보세요. 오늘도 속전속보TV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